안녕하십니까, 안경환입니다. 역사는 재미있게, 소설은 깊이 있게, 삼국지 브리핑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관장 삼형제가 복숭아밭에서 결의형제를 맺은 이유는 입니다. 이를 바로 도원결이라고 하죠. 이 세 명에 모여서 시장 뒤편에 복숭아밭에서 결의형제를 맺습니다. 바로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천지신명께 물 한 잔 떠놓고 우리 오늘 시작했으니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의를 잊지 말자. 그런 말로 이제 결의를 맺습니다. 물론 진실일까요? 허구일까요? 물론 이 소설적 허구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침상을 함께 쓸 정도로 친했다라고 하는 건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형제를 맺는데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았을까요? 흔히 유비가 제일 많았을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잘 나이를 따져보면 관우가 한 살이 많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장비는 유비보다 4살이 적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왜 유비가 관우보다 한 살이 적은데 따고 말하자면 큰형이 되었을까요? 관우는 산서성 출신인데 고향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다니다가 유비가 사는 탁군에 와서 그랬다 하고요. 자, 유비는 자기 출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대대로 벼슬한 집안인데 특히 황족이야. 우리 집안은 한거주 유비왕께서 나라를 세우고 그 5번째 황제가 경제였는데 이 경제한테는 아들이 10명 있었다. 그 중에 중산정왕을 하고 있었던 유승이 있었는데 그 유승은 자식이 많기로 유명했답니다. 그 자식이 한 120명가량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조상이야. 흔히 유승의 아들 유정이라는 사람이 조상인 걸로 유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 지났어.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됐든 계보가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은 동안시대인데 이 서한시대의 이 유씨를 계보를 따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비는 황족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비가 거짓 황족이라고 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유비에는 분명히 유씨고 몰락한 황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계보가 정해졌죠. 그래서 아마 형제라기보다는 유비는 일단 혈통이 좋기 때문에 유비가 이제 큰형이자 아니면 주군이었겠죠. 물론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유비가 주군이 되고 나머지는 장수로 변해가는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사람이 모여서 처음에 뭘 했을까요? 기록에 나오기를 장태평과 소쌍이라고 하는 지역의 말장수들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그럼 왜 이 장태평 소상은 이 유비한테 투자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유비가 비록 몰락한 황족이긴 해도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황건의 난이 일어나서 천하가 속대밭이 돼가지고 말장수를 제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그래서 유비 같은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최소한 목숨은 지켜주겠거니 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유비는 이 두 대상인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무기를 만들죠. 돈 있어야지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유비의 그 유명한 쌍고검, 그 다음에 잔우의 청룡원을 또 장비의 장팔 3호가 이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병사들은 사람은 많지만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유비가 그 투자받은 돈으로 병사들의 무기와 말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 가량의 병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황건의 난에 투입이 돼서 공을 세웁니다. 나중에는 또 유비가 어디 그 현감 자리 하나 얻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이 세 사람은 왜 복숭아밭에서 결의형제를 맺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왜 사과밭이 아니고 배밭이 아니고 포도밭이 아니고 복숭아밭이었을까? 네, 이거를 한번 잘 따져보면 이 명나라 시대의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왜 복숭아밭에서 도원결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도교적 생각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숭아는 어떤 존재냐? 복숭아와 관련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곤륜산에 산다고 전설상에 내려오는 서왕모였습니다. 자, 서왕모는 곤륜산에서 복숭아밭을 가지고 있는데 입구 쪽에 1200그루, 중앙에 1200그루, 맨 안쪽에 1200그루의 복숭아가 있었습니다. 입구 쪽 1200그루의 중에 하나를 따먹으면 3000년, 다음에 중간에 복숭아를 따먹으면 6000년, 안쪽에 복숭아를 따먹으면 9000년의 수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밭을 관리하는 서왕모 밑에 많은 신선들이 복숭아를 얻어먹기 위해서 곤륜산 궁전에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숭아는 사실은 오래 삶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먹으면 우리가 3000년의 수명을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전설상으로 내려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무제 시대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인데요. 동방삭의 별명이 뭘까요? 바로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삼천갑자. 갑자는 60이죠. 그래서 60 곱하기 3000의 수명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동방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이 서왕모가 한무제 잔치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창 연애가 무르익고 있었는데 그 연애 속에서 서왕모가 동방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이 나의 복숭아밭에 몰래 들어와서 복숭아 3개를 훔쳐먹어노라 라고 서왕모에게 하죠. 그로부터 이 동방삭은 3000년의 수명을 갖고 신선이 되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도원결이 왜 복숭아밭에서 결의형제를 맺었는가? 나관정은 왜 복숭아밭으로 설정을 했는가? 바로 한 번 맺은 인연은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간다는 의미에서 바로 도원결의가 설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관우라는 장수가 도원결의를 통해서 한번 맺은 인연을 조조애가 꼬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수없이 전쟁에서 패한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을 때까지 유비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그리면서 그 시작을 바로 복숭아로 인연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중국의 산동성 지역에 가면 건물 같은데 복숭아가 그려진 그림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삶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의리가 끝까지 가는 그 상징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원결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